기말고사 2번 문항 히트 큐링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히트 큐링 시스템은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해서 하는 매몰법입니다. 매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우 이젝터 타입 함을 사용하여 매몰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함과 나비치 모형 사이의 공간을 확인한 후에 상함을 하함에 조립해서 상함의 상부와 인공치의 전치부 절단연 또는 구치부 교두정 사이의 간격이 최소한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간격이 너무 좁을 경우에는 위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서 경석고 매몰재가 파절되고 인공치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형이 너무 높게 자리 잡으면 모형 밑면을 트리머로 삭제해서 두께를 줄여야 합니다. 매몰하기 전에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을 실온의 물에 약 5분 정도 침수를 시켜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물은 순수한 물보다는 슬러리 워터에 담가서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슬러리 워터는 석고 모형을 트리밍할 때 흘러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매몰 전에 모형에 물을 흡수시키는 이유는 매몰할 때 물과 혼합한 경석고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 모형으로부터 탈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서 모형을 삭제할 경우에는 그때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형을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담그면 모형 표면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담가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형 표면에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인공치와 치은 형성한 왁스를 제외한 모형 표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이때 분리제를 잘 도포해야 모형을 석고 매몰재로부터 파손이 안 되게 깨끗하게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석고 분리제는 바셀린, 기성품 석고 분리제,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 등이 있는데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모형의 기저부를 감싸면 분리가 확실해서 매몰재가 모형에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함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함 내면에 일단 깨끗해야 하고 바셀린을 아주 얇게 도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석고 매몰재 분리가 용이하게 하여 모형의 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셀린이 두껍게 도포되면 함 내면에 층을 형성해서 왁스워시를 할 때 함께 흘러나가서 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비치를 매몰합니다. 치은 형성이 끝난 후에 나비치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즉시 매몰하는 것이 좋은데 이 나비치를 매몰할 때는 주로 3단계로 매몰합니다. 이를 3단계 매몰법 혹은 상함 이중 매몰법이라고 합니다. 상함 이중 매몰법은 의치의 추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1단계 매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모형을 뒤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비치 매몰은 1단계랑 2단계는 보통 석고로 하고 3단계를 경석고로 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석고를 혼합해서 하암에 반쯤 채우고 모형의 저면에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해서 함의 중앙에 나비치 모형을 놓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렛지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서 매몰을 합니다. 이때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된 석고는 스파츌라로 제거하고 석고의 표면이 평탄하도록 잘 다듬어 줍니다. 보통 석고가 경화되기 전에 상함을 하합 위에 조립해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확인한 후에 상함의 상부와 이 인공치아 교환면의 간격이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석고의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물에 젖은 손가락으로 석고 표면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언더컷이 없도록 잘 다듬어 줍니다. 만약 언더컷이 1단계 매몰재 표면에 있을 경우에는 상함과 하함이 잘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모형의 가장자리와 나비치의 변형부는 반드시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렛지는 하함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하악 모형을 매몰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몰을 합니다. 하악 모형의 후방 부위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하악 모형용 함은 상악용과는 달리 후방 부위가 더 높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하악 모형을 매몰할 때는 구후 용기 부위는 언더컷이나 수직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석고로 채워서 블락아웃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구후 용기 부위에 언더컷이 존재하면 매몰이 끝나고 왁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하함을 분리할 때 구후 용기 부분의 모형이 파절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형이 파절되었습니다. 2단계 매몰 과정입니다. 하함에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왁스를 제거할 때 함 분리가 용이하도록 석고 분리제를 모형의 가장자리와 경석고 매몰재 표면에 도포합니다. 만약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으면 상함과 하함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비치 왁스 표면에 표면 정력 감소제를 붓으로 도포한 후에 매몰하면 매몰재가 치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기포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석고를 혼합해서 큰 붓으로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합니다. 상함을 하함 위에 조립하여 놓고 매몰용 석고가 상함의 적합을 방해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테두리가 반드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는 총이치에서 추완성된 총이치에서 교합 고경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석고는 상함 내부로 주입해서 치아와 교환면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하고 인공치 교환면에 묻은 보통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주어서 구치 부위의 교환면과 전치부의 절단부를 노출시키고
인공치에서 함의 안쪽 엣지를 향해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석고의 면을 형성해 줍니다. 다음, 석고가 경화되면 교환면에 남아있는 잔류 석고를 조각도를 사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3단계 메모를 하기 위해 경화된 2단계 메몰 석고 표면에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이때 액체 석고 분리제를 사용할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셀린을 도포할 때는 가급적 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바셀린 분리제층은 왁스를 제거할 때 흘러나가서 틈을 형성하게 되고 레진 전입 시에 압력에 의해서 3단계 메몰 부위가 파절돼서 인공치 위치 변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단계 메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메몰 부위는 경석고를 혼합해서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웁니다.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힘주어서 이렇게 누르면 여분의 경석고가 뚜껑 위의 구멍으로 넘치고 상함과 뚜껑 사이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경석고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메몰한 경석고 부위를 캐핑 또는 처핑이라고 합니다. 메몰이 끝나면 뚜껑의 구멍 위로 넘쳐나온 경석고를 깨끗이 제거하고 함을 클램프에 넣어서 경석고의 팽창을 막을 수 있도록 함이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게 하여 경화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둡니다. 그 다음에 왁스를 제거합니다. 메몰한 경석고가 경화하면 레진을 전입할 음행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하함을 분리해서 함 속에 나비치상의 왁스 및 기초상을 제거하는 과정을 왁스 제거, 왁스 워시, 보일 아웃 오브 왁스라고 합니다. 함을 온수에 담가서 내부 왁스를 연화시키고 상하함을 분리시켜 왁스를 제거하게 되는데 왁스를 연화시키기 위해서는 60도에서 70도의 온수에 5에서 10분간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레진을 전입하는 과정입니다. 탈락된 치아에 묻은 왁스를 끓는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에 제자리에 위치시킵니다. 왁스 제거가 끝나면 예리한 석고 부위는 레진을 전입할 때 깨질 수가 있으므로 조각도로 반드시 제거하고 그 조각들이 레진 내부로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왁스 제거가 끝나면 의치상의 후연을 폐쇄해주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근데 이때
이 함이 아직 뜨거운 상태가 아니고 따뜻한 상태에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식은 상태에서 도포를 하면 분리제 도포가 어렵고 앙금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 뜨거울 때 분리제를 도포하면 도포되면 내부에 있던 수분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분리제를 파열시킵니다. 그 다음 레진의 혼합 및 전입 단계입니다. 레진 분말과 레진액을 혼합해서 병상 상태가 될 때까지 합니다. 병상 상태란 점착성이 사라진 직후의 상태이며 성형하고 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오버패킹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함의 음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채워 넣고 매번 가압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레진의 여분을 제거해서 더 이상 과잉분이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셀로판지가 가급적 평면을 유지하도록 해서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습니다. 하악 매몰 주영도 상함은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함은 순엽측 전정부와 치조 설측부를 나누어서 레진을 전입합니다. 상함과 하함 사이에 셀로판지를 놓고 덮는데 이때 상함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주의합니다. 레진이 전입된 함을 프레스의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가압 밸브를 잠근 후 천천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과잉된 레진이 상함 사이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시압은 점차 더 큰 압력을 가하도록 합니다.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 상함과 하함 사이에 셀로판지를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치상 내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함에 레진이 잘 채워지면 조직면의 모형의 해부학적 형태들이 자세하게 인기되어 있고 셀로판지를 떼어낼 시에 광택이 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으면 중압 후에 의치상 전체에 기포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진으로 운성을 하는데
클램프나 프레스로 시압을 한 상태의 함을 레진 운송기의 수조에 넣고 가열을 합니다. 가열 도중에 레진의 온도가 70도에 도달하게 되면 반응 개시제인 과산화 벤조일이 분해돼서 유리기를 형성하여 중합이 시작됩니다. 이때 반응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반응열이 중합을 촉진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더 많은 반응열이 발생하게 되고 레진 내부의 온도는 급속히 상승해서 수조의 온도보다 더 높아집니다. 온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70도에서 반응이 시작된 후에 1, 2분 내에 150도씨까지 온도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진의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히트 큐링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